아무리 특전사 15년 경력의 박준호라고 해도 10cm 이상의 키 차이와 20kg의 엄청난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힘의 대결인 타이어 격투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준호는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활약을 보입니다. 이 장면은 꼭 다시 보기로 보셔야 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명장면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팔에는 더 찐입니다. 강철부대는 특수부대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철부대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서 강철부대를 2배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철부대 7의 마지막 장면은 특전사와 4대1의 상황이 놓인 SSU 황충원이 특전사 대장 박준호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 오늘은 그 장면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SSU 4명 중에 3명이 아웃된 상태에서 황충원 혼자 특전사 4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황충원이 어떤 전략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황충원은 4명 모두를 상대할 수 없으니 특전사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 박준호 대장만 아웃시키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충원이라고 해도 너무 무리가 있죠. 특전사 3명이 황충원의 하체를 들어 아웃을 시킵니다. 이렇게 참호격투 대장전은 특전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피지컬에서는 SSU가 유리해 보였지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특전사의 전략의 힘이었습니다.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작전은 지휘 간의 리더십과 개인이 하달받은 지령을 얼마나 완벽하게 임무 수행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특전사 팀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현역 지휘관들은 임무 완수를 위해 꼭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UDT 대 707의 팀 대결입니다. UDT는 김상욱이 대장으로 707은 이진봉이 대장으로 하는 참호격투 대장전입니다. 헌데 707은 강력한 베네핏을 포기하고 참호격투 대장전에서 기권을 합니다. 여기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707은 실제 대결이 아닌 베네핏을 주는 대결에서 모두 기권을 했습니다. 실제 현역들이 탑팀을 뽑는 대결이라면 아주 좋은 전략이겠지만 강철부대는 각 부대를 대표해서 나온 예능 프로인 만큼 프로그램에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707은 강철부대를 너무 다큐로 생각하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707의 기권으로 UDT는 부전승으로 특전사와 6탄전 결승을 하게 됩니다. 이미 1라운드에서 힘을 너무 뺀 특전사가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결승전은 타이어 격투인데 방법은 타이어를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겨서 자기 진영의 깃발을 먼저 뽑으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각 팀 1대1 대결이고 승자는 대결을 이어가는 밀어내기 방식입니다. 상대팀 전원을 밀어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특전사는 김현동이 선봉으로 UDT는 김상욱이 선봉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현역 프로 격투기 선수인 김상욱의 활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누워버리더니 김현동을 끌고 UDT 진영의 깃발을 향하더니 2번 만에 깃발을 뽑는 데 성공합니다. 김현동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텼지만 김상욱이 너무 강하네요. 이렇게 UDT가 먼저 1승을 거둡니다. 두 번째 특전사 상대는 마블 J 정태균입니다. 헌데 특전사 정태균은 3초 만에 패합니다. 진짜 미친 김상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힘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대결 역시 UDT 김상욱이 승리를 하고 세 번째 특전사 대원은 체구는 작지만 악발이 근성이 있는 박도현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김상욱은 믿기지 않을 만큼의 괴력을 보입니다. 악발이 박도현도 처절한 사투를 벌이지만 김상욱의 괴력에는 역부족이네요. UDT 김상욱은 혼자서 3연승을 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UDT 대원들에게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진짜 지킬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특전사는 마지막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은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 박군, 박준호입니다. 아무리 특전사 15년 경력의 박준호라고 해도 10cm 이상의 키 차이와 20kg의 엄청난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힘의 대결인 타이어 격투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준호는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활약을 보입니다. 이 장면은 꼭 다시 보기로 보셔야 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명장면입니다. 박준호는 이번에도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도대체 어떤 전략이 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결은 시작이 되고 김상욱은 역시 무게중심을 낮추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힘의 열쇠인 박준호는 반동을 이용해서 김상욱을 일으켜 세웁니다. 와, 박준호 진짜 대박입니다. 이건 15년 특전사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박준호라는 사람이 센스가 있고 머리가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장면이 끝이라면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다음 장면에서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대결이 끝날 때까지 소름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좌우 앞뒤로 김상욱과 같이 넘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앞선 3번의 대결로 고갈된 체력을 공략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렇게 김상욱은 UDT 깃발이 있는 자기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시작점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이번에도 박준호는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김상욱은 박준호의 전략에 말려 다급한 마음에 박준호의 어깨를 붙잡기까지 하는데요. 박준호도 이때는 좀 빡쳐 보였습니다. 대결이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한 마스터는 안전을 위해 경기를 잠시 중단을 시킵니다. 저는 이때 갑자기 참호격투를 기권한 707팀이 떠올랐습니다. 707팀은 강철부대 프로가 끝나면 각자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니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박준호를 절대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극한의 훈련 경험으로 강한 정신력을 소유했던 특수부대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모두가 다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 아닌 이유도 어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707과 비교되는 모습으로 매 순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박준호의 모습에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대결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까지 되고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갑자기 박준호가 믹스커피 맛있다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들 이건 뭐지 하는 표정들이었는데 박준호는 참호 속 흙탕물로 입을 헹구고 하늘을 향해 흙탕물을 뿜어댑니다. 그러자 이를 본 김상욱도 똑같이 참호 속 흙탕물을 입에 물고 하늘을 향해 뿜어댑니다. 박준호의 재치 있는 행동에 무거웠던 분위기는 180도 반전이 되고 모두가 웃게 됩니다. 이 순간 어떻게 저런 재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 역시 15년 특전사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박준호라는 한 인간의 성품이 남다른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성품 때문에 시청자들이 박준호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양손 들어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박준호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는 시작되고 언제 웃었냐는 듯이 난타전을 벌이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회복한 김상욱이 마지막 4라운드마저 승리하게 됩니다. 승부를 떠나서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강철부대 화이팅! 그렇게 UDT가 승리하게 되고 강력한 베네핏인 연합부대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연합부대 선택권이 중요한 이유는 패배한 연합 두 팀은 데스매치 없이 한 번에 두 팀이 모두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UDT가 연합팀으로 어떤 팀을 선택하게 될지 대단히 궁금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준호가 있는 특전사나 작전 경험이 많고 체력을 비축해 놓은 707을 선택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특전사나 707 중에 한 팀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UDT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SSU를 선택하게 됩니다. UDT의 선택으로 특전사와 707은 참호 격투에서 패하고도 원했던 연합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대결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했다면 UDT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와 707을 연합팀으로 만든다는 건 제가 특전사 707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사작전에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가장 실력이 좋고 특화된 부대가 특전사와 707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707은 매년 영국 사스와 미국 델타포스와 연합훈련을 하는데 체력, 사격, 작전 능력에서 영국, 미국의 특수부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적을 거둡니다. 하지만 강철부대는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육군과 해군의 대결 구도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되고 야간 연합작전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연합작전은 5명만이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미션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8명 중에 5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SSU UDT 연합팀은 SSU 김문수, 황충원, UDT 육준서, 정종현, 김범석 이렇게 5명입니다. 707 특전사 연합팀은 707 이진봉, 이무영, 특전사 박도현, 김현동 이렇게 5명입니다. 야간 연합작전은 연합대원이 교도소를 침투해서 대항군을 제거하고 더 빠르게 전우를 구출하는 연합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특전사 707 육군 연합팀이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침투와 동시에 이무영이 경계조 엄호를 받으며 감시탑 외주로 오르기를 하고 곧바로 경계조가 감시탑 대항군을 사살합니다. 이무영은 순식간에 줄오르기로 감시탑에 오릅니다. 개인전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이무영이 확보한 지도로 대항군과 인질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모든 대원들은 교도소 내부로 침투를 시도하며 대항군이 나타나자 기동사격으로 바로 제압을 합니다. 뛰면서 사격을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질이 잡혀있는 방 열쇠를 확보하는데 시간을 좀 지체하게 됩니다. 어렵게 열쇠를 확보하고 나서 추가 대항군을 사살하고 수감동으로 인질을 구출하러 갑니다. 수감동에서도 대항군을 익숙하게 제압하고 인질을 찾아내는데 인질은 제일 먼저 사살했던 감시탑에 있던 대항군 주머니에 인질의 수감 열쇠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무영은 두 번째 감시탑 줄오르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줄오르기를 잘하면서 진작에 좀 보여주지 하는 아쉬움이 또 들었습니다. 이무영이 확보한 수감 열쇠로 인질을 구출하고 이제 전원이 퇴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무영이 감시탑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내려오면서 안전제동이 걸려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은 끝이 납니다. 제작진의 편집은 매회 참 기가 막힙니다. 아쉽지만 결과는 9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